조국 전 대표의 조국 전 대표 예. 석방이 됐죠. 권력과 명예 사랑이 이제 교집합이 좀 있네요. 예. 예. 사실 조국 대표는 2020년도에 총선 출마를 하라고 권유를 했었어요. 그랬었죠. 예. 그런데 정치에 생각이 없었던 분이에요. 아주 굳건했었죠. 정치할 생각이 없다. 장관 내정이 됐어요. 장관하고 학교로 돌아가겠죠. 그게 이제 본인의 이제 스케줄이었는데 가공할 만한 조사를 받고 막 수사받고 이러면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4개월, 기소된 지 1년 2개월 만에 정경심 교수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부산대학교는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를 놓고 3시간 동안 교무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결론은 입학 취소였습니다. 너무 이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명예 이것을 회복해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정치에 발을 디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을 이렇게 그냥 거의 이 난도질을 해버린 결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간의 사랑도 저는 더 사랑스럽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조국 대표의 성정이나 또 이런 걸로 봤을 때 조국 정치에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근간이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이제 돈과 윤석열에 대한 어떤 증오심 예. 이게 있는데 좀 더 안 될 것 같아요. 예. 뇌에 안 두고 코에 놨어요. 코에 그래서, 붙은 점입니까? 예, 코에 붙은 뭐 점 하여튼 정도다. 딱지 정도 될 거다. 예. 오늘 저의 사면 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었다.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명을 통해서 정의를 사망시키는 그런 날이 되었다는 것이 참담하다는 생각입니다. 코에 점 정도 이랬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사실상 제일 위에 올라가야 돼요. 8.15 사면으로 이제 출소하고 난 뒤에 일성이 뭐였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미력이 남아 저는 힘을 보태겠습니다. 내란 세력에 대한 그 책임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모든 역할을 다 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헌재 파면 결정으로서 또 내란죄 지금 이제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 남은 것은 이제 국민의힘, 이 정당에 대한 그런 적개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수를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요. 조국 교수는 굉장히 우아한 삶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걸 누가 깨트린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 삶을 깨트린 사람을 용서할 수 없죠. 그 상대가 윤석열 대통령이다, 전 대통령이다 싶으면요, 지금이야말로 기회죠.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면에 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예. 너무 빨리 나오는 거 아닌가에 대해 평이 많이 있었는데 저도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한테 빚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아무리 봐도. 그렇다면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요, 대통령이가 직접 싸울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대리인을 내세운 것 같아요. 윤석열 세력과 싸움을 할 대리인이 필요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대리인이 정청래 지금 대표 같은 경우는 원래 막말 전문가잖아요. 사과하세요. 그렇게 느끼시도록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일어나세요. 10분간 퇴장하세요.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그러면 송석준 의원, 박준태 의원, 박기태 의원 계속 선 상태에서 반대하세요. 계속 서 계세요. 박기태 의원 왜 앉아요? 계속 서 계시라니까. 그리고
원래 막말 전문가인데 이제 그 대표가 된 다음에 얼마 안 돼가지고 자신이 대표라는 걸 잘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을 대리해서 내란 세력과 싸울 만한 전사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 데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앞으로 볼만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총선 때 비례대표 정당 예. 됐잖아요. 근데 지금 쭉 지나보세요. 조국혁신당 하면 검찰개혁.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정당은 작든 크든 간에 경제정책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조국혁신당 정치로 과연 조국의 정치가 지속될 수 있을까?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확장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예.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색을 결합을 해서 것이다. 할 수밖에 없다. 역대 어느 대통령이 정권 초기에 이루어지는 이 사면, 여기에다가 정치인 사면을 이렇게 대폭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수석을 사면한 것은 일정 부분은 정청래 지금 현재 민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으로는 분명히 견제 심리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겁니다. 이 조국 전 수석을 사면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국 수석이 자기한테 큰 빚을 지는 겁니다. 조국 전 대표가 민주당과 같이 손을 잡거나 한 몸이 되는 순간 친명과 친문의 갈등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뭐 사실 친문, 원래의 친문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같이 이제 융화된 예. 그런 이제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정청래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 이거는 저는 뭐 성립할 수 없는 논리고 상상이라고 봐요. 이재명 대표 집권 과정, 예. 또 이것을 보면 가공할 정도의 득표력으로 당대표 2번 하고요. 그리고 총선 압승하고 계엄, 탄핵, 그다음에 집권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거슬른 여당 대표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조국 사면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은 그런 거죠. 조국 대표에 대한 이 마음빚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당한 거고 집권을 했는데 이거를 사면을 안 해? 이건 굉장한 부담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그게 예측을 하고 사면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정치 시장은 내년에 열리거든요. 전국 동시선거, 지방선거가 있어요. 엄청난 정치 시장이 열리는 거고요. 거기 뭐 시도지사 선거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정치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조국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벌써부터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나 어떻든 조국 대표는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치를 했고 이 정치를 지속적이고 확장적으로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 속에서 정치 시장 속에서 행보는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요.